박성민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수백만 원짜리 만년필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서류철을 넘기며 밤늦도록 일했다. 그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다. 성공과 명예를 쫓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듯했다. 박성민은 30 중반의 젊은 사업가였다. 그의 이름은 이미 재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리더로 통했다. 그는 대대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잘생긴 외모, 명문대 학벌, 성공적인 사업.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극도로 이기적이었고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했다. 돈과 명예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가치였다. 그는 늘 자신의 힘과 재력을 과시하려 애썼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깔보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의 이런 태도는 가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아내 김지혜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박성민은 그녀의 순수하고 다정한 마음에 끌려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 민주는 8살이었다. 민주는 밝고 순수했으며 특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박성민의 눈에는 민준의 얼굴이 자신과 닮지 않은 듯 보였다. 민주는 박성민과는 달리 머리색이 조금 더 밝고 눈매도 부드러웠다. 박성민은 과거 아내 김지혜가 잠깐 일했던 회사 동료 중 민준과 외모가 비슷한 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본 얼굴이었지만 그 후로 박성민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그는 김지혜를 믿지 못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았다고 의심했다. 그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고 홀로 밤새 괴로워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솔직한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박성민은 아내 김지혜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다. 그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외면했고 아들의 재롱에도 무관심했다. 그의 모든 시간은 오직 사업과 사회생활에만 집중되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거나 혹은 지루하고 의미 없는 사회 모임에 참석했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을 피했다. 그의 눈에 김지혜는 그저 자신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보지 못했다. 김지혜는 남편 박성민의 차가워진 태도에 고통받았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오직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차가운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을 피하는 듯한 태도에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의 옷을 정성껏 다림질했으며 그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현관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싸늘한 시선과 무관심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실체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남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민주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그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를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매일 그림을 그렸고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를 외면했다. 민준의 그림은 아버지의 서재 구석에 처박혔고 그의 노래는 아버지의 귀에 닿지 못했다. 민준은 그런 아버지에게서 서운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그는 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엄마 김지혜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김지혜는 민준의 고통을 보며 더욱 가슴 아팠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의 그림을 벽에 걸었고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웃었다. 민준은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섬세한 필치로 세상을 담아냈고 그의 그림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영혼이 담겨 있었다. 박성민은 이런 아들의 재능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에게 민준은 그저 자신과 닮지 않은 아이일 뿐이었다. 하루는 민준이 학교에서 열린 학예회에 참가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가지고 나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순서였다. 민준은 아버지가 와서 자신의 그림을 봐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김지혜는 박성민에게 학예회에 참석해 줄 것을 강혹히 부탁했지만 박성민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그는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며 비서에게 자신의 일정을 확인시켰다. 학예회 당일 민준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그림을 발표했다. 그의 그림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무대 아래 객석에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은 실망했지만 애써 웃으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가 끝난 후 민준은 한 무리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놀림을 받았다. 야, 민준아, 내 아빠는 왜 안 왔어? 혹시 너네 아빠 바빠서 너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은 어린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준은 울먹이며 친구들에게서 도망쳤다. 김지혜는 민준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울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네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녀는 아들을 위로하고 그의 재능을 칭찬했다. 그녀는 비밀리에 파트타임으로 추가 근무를 하여 어렵게 돈을 모아 민준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비싼 색연필 세트를 사주었다. 밤늦게 민준이 잠든 후 그녀는 색연필 세트를 민준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색연필 세트를 발견한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김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이 작은 행동은 김지혜의 무한한 사랑과 아들을 위한 희생을 보여주었다. 민준에게는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 뒤에는 작은 점처럼 생긴 옅은 갈색의 오각형 모양 반점이 있었다. 마치 펜타그램처럼 완벽한 오각형 형태였다. 박성민은 민준의 이 반점을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과거 김지혜가 잠깐 일했던 회사 동료 중 민준과 외모가 비슷한 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본 얼굴이었지만 그 후로 박성민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그는 김지혜를 믿지 못하기 시작했고 민준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키웠다. 이 반점은 박성민의 마음속에 깊게 드리워진 불신의 씨앗이었다. 김지혜는 이런 박성민의 의심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과거 자신의 옛 친구나 동료를 질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첩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최민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최민규는 민준과 놀랍도록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쾌하고 다정했으며 김지혜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친구였다. 박성민은 과거 김지혜의 이 사진첩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고 그 후부터 민준에 대한 의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진첩이 자신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김지혜의 순수한 우정과 박성민의 오만함,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이 만들어낸 비극의 씨앗이었다. 고요한 폭풍 전야,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는 거대한 오해와 불신이 잠들어 있었고 그 불신은 곧 박성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박성민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민준의 오각형 반점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을 다시 한번 노려봤다. 그의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난 며칠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던 의심이 이제 차가운 과학적 증거라는 옷을 입고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김지혜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았다는 확신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절대 틀릴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민준의 DNA와 자신의 DNA를 비교한 결과가 담긴 서류가 들어있었다. 서류의 결론은 단호했다. 친자관계 불일치. 민준은 박성민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이 세 글자가 박성민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안의 명성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며 치를 떨었다. 박성민은 봉투를 찢어발겼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이혼 서류를 준비해. 그리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명시해. 단 한 푼의 재산도 넘겨줄 수 없어. 나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고 싶지 않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그는 김지혜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김지혜는 그날 저녁 박성민의 차가운 눈빛과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마주했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에 비친 분노와 경멸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박성민은 그녀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던져주며 비난했다. 당신이 감히 나를 속여 이 배신자 당신 같은 파렴치한 여자에게 내 아이를 키우게 할 수는 없어. 당장 이혼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김지혜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김지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친자관계의 불일치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민준은 그녀의 아들이자 박성민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결코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성민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나는 당신을 속인 적 없어. 제발 내 말을 들어줘요. 나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끊어졌지만 박성민은 그녀의 애원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단지 가식적인 변명고로 들릴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진실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눈물 속에서 거짓을 보았다. 민주는 거실에서 엄마와 아빠의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아빠의 분노에 찬 얼굴과 엄마의 슬픔에 잠긴 얼굴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왜 아빠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지만 엄마는 그를 안아줄 힘조차 없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이 아빠의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그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가득했다. 박성민의 어머니, 즉 김지혜의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김지혜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들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시어머니는 과거에도 김지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깔보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녀에게 김지혜는 늘 자신들의 명예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다. 네가 감히 우리 성민이를 속여 우리 집안을 농락해 저런 천박한 피를 우리 집안에 섞으려 했다니. 당장 이혼해. 그리고 저 아이도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감히 어디서 위자료를 요구할 생각도 하지 마. 너 같은 사기꾼은 감옥에나 가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난과 함께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김지혜가 자신의 아들을 속인 천하의 악녀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박성민의 감정을 더욱 부추겼고 이혼을 더욱 강하게 종용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들의 명예와 집안의 품위 그리고 재산이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이 사건을 흘렸다. 박성민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김지혜를 철저히 매장시키고 그녀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여지조차 없애버리려는 의도였다. 유명 사업가 박성민, 아내의 배신으로 파경위기, 충격 출생의 비밀 논란, 친자 불일치 판정, 거액의 위자료, 노린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김지혜를 거액의 위자료를 노린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민준을 친자 논란의 아이로 묘사하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김지혜는 순식간에 사회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집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민준까지 박성민 측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김지혜는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남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붙였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보며 흐느꼈다. 민준의 눈빛은 그녀에게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묻는 듯 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나는 민준이를 지켜야 해. 내 결백을 밝히고 민준이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민준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박성민이 제시한 이혼 서류를 노려봤다. 서류에는 민준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박성민은 민준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준을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김지혜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을 막아야 했고 민준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김지혜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박성민이 의뢰한 검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문의했지만 그들은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시어머니와 박성민의 막강한 압력이 있었을 터였다. 김지혜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민준의 그림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가장 집착했던 그 그림. 복잡한 선과 도형들, 미로처럼 얽힌 통로들과 숨겨진 문들, 그리고 중앙에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연꽃 모양의 상징. 그녀는 평소 그 그림을 단순한 낙서로 여겼지만 문득 그 그림 속에 어떤 기묘한 선, 어떤 미세한 그림자가 자신의 집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준이의 그림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거실의 벽, 주방의 문, 침실의 창문. 그녀는 민준이가 종종 만지작거리던 지하 창고의 한쪽 벽을 바라봤다. 낡고 투박한 콘크리트 벽이었다. 민준이는 그 벽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곤 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낮은 음의 멜로디 같기도 했고 어떤 규칙적인 숫자 나열 같기도 했다. 김지혜는 평소 아들의 반복적인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민준이의 그림 속에서 그 벽의 모양과 유사한 형상을 발견했다. 김지혜는 민준이의 그림을 들고 지하 창고로 향했다. 낡고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녀는 민준이의 그림에 그려진 대로 벽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 속의 연꽃 상징이 벽의 특정 지점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역시 내가 헛것을 봤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곤히 잠든 줄 알았던 민준이가 그녀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김지혜의 손을 잡아 끌어 벽의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벽의 특정 부분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리듬과도 같았다. 김지혜는 민준이가 평소 중얼거리던 그 알 수 없는 소리가 마치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비밀번호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이가 두드리는 리듬을 따라 벽을 두드렸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뒤에는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김지혜는 경악했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집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입구였다. 낡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준이의 엉터리 그림과 무의미한 운걸거림이 사실은 이 비밀 공간의 지도이자 열쇠였던 것이다. 김지혜는 민준이의 그림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려진 정확한 지도였다. 그녀는 민준이가 가진 지적 장애 뒤에 숨겨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천재적인 지성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들을 오해하고 그의 그림을 무시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다름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그 비밀 공간은 민준이의 아버지, 즉 김지혜의 전 남편이 과거에 사용했던 연구실이었다. 김지혜의 남편은 천재적인 과학자였지만 그의 연구는 당시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비밀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세상에 잊혀졌다. 김지혜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비밀 공간의 발견은 김지혜에게 돌아올 수 없는 지점결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택차 앞과 전 시어머니의 비난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었다. 이 공간 안에 남편의 연구가 있다면 그것은 그녀와 민준이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작은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아들의 특별한 능력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의 숨겨진 지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둠 속의 비밀 공간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남편의 오랜 연구가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는 민준이의 미래이자 김지혜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이 비밀을 파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놓였다. 그녀는 아들의 엉터리 그림이 사실은 자신들의 삶을 구할 보물 지도였음을 깨달으며 미지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뛰고 있었다. 김지혜는 민준이의 작은 손에 이끌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의 입구로 들어섰다. 낡은 나무 문 뒤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뛰었다. 민준이의 엉터리 그림과 무의미한 운걸거림이 사실은 이 비밀 공간의 지도이자 열쇠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상식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지적장애 뒤에 숨겨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천재적인 지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밀 공간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곳은 과거 민준이의 아버지, 즉 김지혜의 전 남편이 사용했던 정교한 연구실이었다. 벽면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물리학 이론이 빼곡하게 적힌 칠판이 세워져 있었고 중앙에는 정체불명의 기계 부품들과 회로도 그리고 낡은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잠겨있는 낡은 서류 캐비닛이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남편과 함께 미소 짓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여인은 김지혜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오랜 동료 혹은 연구 파트너였을 터였다. 방 안에는 남편의 존재가 아직도 살아 숨 쉬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지혜는 남편이 평범한 사업가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 연구실은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어떤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던 과학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민준이가 있었다. 민준이는 조용히 연구실 안을 돌아다니며 특정 기계 부품을 만지거나 칠판의 특정 공식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이가 칠판에 적힌 복잡한 공식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그의 중얼거림은 김지혜가 늘 듣던 무의미한 운걸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특정 기호를 지칭하는 듯한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소리였다. 김지혜는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의 중얼거림이 칠판의 공식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종이에 민준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들을 적고 칠판의 공식과 대조해 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준이의 중얼거림은 칠판에 적힌 공식을 음성기호로 변환한 것이었다.
민준이는 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패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지하고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식, 기호, 도형, 심지어 기계의 움직임까지도 그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언어와 같았다. 이것이 바로 민준이의 천재적인 지성이었다. 김지혜는 아들의 장애 뒤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에 경악했다. 그녀는 아들을 무의미한 존재로, 부끄러운 존재로 여겼던 자신을 뼈저리게 자책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민준이의 도움으로 김지혜는 연구실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마치 이 공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낡은 캐비닛의 특정 부분을 두드리거나 바닥에 숨겨진 스위치를 발로 건드리는 등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단서들을 제공했다. 김지혜는 민준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고 마침내 잠겨있던 캐비닛이 열렸다. 캐비닛 안에는 남편의 연구 노트와 함께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 그리고 평화의 에너지 장치라고 쓰인 설계도가 들어있었다. 김지혜는 남편이 연구했던 것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연구실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김지혜는 순간 몸이 굳었다. 누군가 이곳에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남편의 연구는 분명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고 그 비밀을 탐내는 자가 있었을 터였다. 예상대로 문 밖에는 김지혜의 전 시어머니 김여사와 시누이 이정희가 있었다. 그들은 김지혜를 쫓아내고 집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갚으려 했다. 그들은 김지혜가 지하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 몰래 따라온 것이었다. 그들 뒤에는 시어머니의 오른팔이자 남편의 옛 동료였던 강민수가 서 있었다. 강민수는 겉으로는 남편의 친구인 척했지만 사실 그는 남편의 연구를 탐내 그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남편의 연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이 비밀 공간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민준이와 김지혜가 이 공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 그들을 제거하고 연구를 강탈할 작정이었다. 강민수는 김지혜와 민준이를 보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김지혜 씨, 이곳에 계셨군요. 그리고 민준이. 그의 시선은 민준이에게 고정되었다. 그 아이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 역시 천재는 다르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함께 섬뜩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전 시어머니 김여사와 시누이, 이정희는 강민수의 말에 당황했다. 그들은 강민수가 남편의 연구를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이 공간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강민수는 김지혜와 민준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저들을 잡아 그리고 이 연구실에 모든 것을 가져와. 그의 부하들이 연구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덩치 크고 위압적이었으며 그들의 눈은 연구실 안의 기계들과 문서들을 탐욕스럽게 훑었다. 김지혜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와 남편의 연구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아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모성애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때 강민수가 민준이의 손에 들린 색연필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민준이가 가장 집착했던 비밀 공간의 지도이자 연꽃 상징이 그려진 메인 그림이었다. 강민수는 그림을 뺏어 들고 비웃었다. 하겨우,
이런 엉터리 그림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고. 역시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일 뿐이지. 쓸모없는 놈. 그는 그림을 구겨서 바닥에 던졌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민준이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민준이가 갑자기 몸을 뒤틀더니 강민수의 손에서 그림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림을 든 채 연구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기계장치 앞으로 달려갔다. 그 기계는 남편이 연구했던 평화의 에너지 장치의 시제품이었다. 민준이는 그림 속 연꽃 상징과 기계장치의 특정 부분을 번갈아 보더니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계의 패널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리듬과도 같았다. 김지혜는 민준이가 평소 중얼거리던 그 알 수 없는 소리가 마치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비밀 코드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단순한 반복 행동이 사실은 정교한 조작이었던 것이다. 강민수는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뭐야, 저 녀석이 뭘 하려는 거야? 그는 민준이에게 달려들려 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민준이가 위험한 기계를 만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여전히 민준이를 문제아로만 인식했다.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는 바로 민준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서현이었다. 서현은 남편의 죽음을 의심하고 그의 연구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다. 그는 김지혜의 집 주변을 맴돌다 인기척을 느끼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서현은 강민수가 연구실에서 김지혜와 민준이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강민수 내놈이 감히. 서현은 강민수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현은 강민수와 그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그는 과거 무도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서현과 강민수의 부하들 간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좁은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계의 부품들이 나뒹굴고 낡은 의자들이 부서졌다. 김지혜는 그 틈을 타 민준이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위험해. 이리 와. 하지만 민준이는 김지혜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오직 기계장치와 그림 속 연꽃 상징에만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경이로웠다. 그는 그림 속 연꽃 상징의 패턴을 따라 기계 패널의 복잡한 리듬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강민수는 서현을 필사적으로 밀쳐내고 민준이에게 달려들었다. 저 녀석이 뭘 할지 몰라. 당장 막아. 저 장치가 작동하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민준이가 자신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어떤 장치를 작동시킬까봐 두려워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명을 질렀다. 연구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지혜는 민준이의 옆에 서서 그를 보호하려 했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아들을 향한 믿음으로 빛났다. 그녀는 아들의 엉터리 그림이 사실은 거대한 진실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참이었다. 민준이의 숨겨진 지성이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인가? 극한의 시험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강민수는 민준이가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 쳤고 서현은 그를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연구실 안은 혼돈 그 자체였다. 낡은 파이프가 터지고 스파크가 튀며 기계 장치들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하게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림 속의 모든 지시를 정확히 따랐다. 그의 눈빛은 마치 다른 차원의 언어를 해독하는 천재처럼 보였다.
김지혜는 민준이의 모습에서 과거 남편이 연구에 몰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강민수는 결국 서연의 방어를 뚫고 민준이에게 손을 뻗었다. 쓸모없는 놈 당장 멈춰. 그의 손이 민준이의 어깨에 닿는 순간이었다. 민준이는 몸을 뒤틀어 강민수의 손을 피했고 동시에 마지막 기호에 입력을 마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 장치에서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연구실 전체가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강민수는 빛에 눈이 멀어 뒤로 나자빠졌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명을 질렀고 서연은 경악한 표정으로 기계 장치를 바라봤다. 그 기계는 이제 평화의 에너지 장치의 시제품을 넘어 완벽하게 작동하는 에너지원으로 거듭난 듯했다. 기계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었다. 민준이의 그림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장치를 작동시키는 매뉴얼이었던 것이다. 그의 그림은 남편이 남긴 난해한 연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였다. 강민수는 겨우 눈을 뜨고 빛을 뿜어내는 기계와 그 옆에 선 민준이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그렇게 무시하던 지적장애 아들이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명품을 작동시킨 천재였다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탐욕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민준이의 지성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절망으로 요동쳤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에게 이 연구실은 더 이상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심판의 장이 되었다. 이지영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따뜻하고 힘찼다. 그녀는 아들의 엉터리 그림이 사실은 보물 지도였음을 깨달았고 그의 무의미한 운걸거림이 사실은 우주를 이해하는 언어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무한한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위대함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아들의 빛나는 지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 모든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빛을 뿜어내는 평화의 에너지 장치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찬란하게 빛났다. 이지영은 민준이의 작은 손에 이끌려 들어선 지하 연구실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아들의 엉터리 그림과 무의미한 운걸거림이 사실은 이 비밀 공간의 지도이자 열쇠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남편의 천재적인 연구 흔적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아들의 지켜지지 못한 눈빛 속에서 무한한 지성이 빛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연구실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곧이어 전 시어머니 김여사, 시누이 이정희와 함께 남편의 옛 동료이자 배신자인 강민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섬뜩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강민수는 이지영과 민준이를 보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지영 씨, 이곳에 계셨군요. 그리고 민준이. 그의 시선은 민준이에게 고정되었다. 그 아이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 역시 천재는 다르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함께 섬뜩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전 시어머니 김여사와 시누이 이정희는 강민수의 말에 당황했다. 그들은 강민수가 남편의 연구를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이 공간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이 교차했다. 강민수는 이지영과 민준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저들을 잡아 그리고 이 연구실의 모든 것을 가져와. 그의 부하들이 연구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덩치 크고 위압적이었으며 그들의 눈은 연구실 안의 기계들과 문서들을 탐욕스럽게 훑었다. 이지영은 민준이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와 남편의 연구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아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모성애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때 강민수가 민준이의 손에 들린 색연필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민준이가 가장 집착했던 비밀 공간의 지도이자 연꽃 상징이 그려진 메인 그림이었다. 강민수는 그림을 뺏어 들고 비웃었다. 하겨우 이런 엉터리 그림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고. 역시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일 뿐이지. 쓸모없는 놈. 그는 그림을 구겨서 바닥에 던졌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민준이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민준이가 갑자기 몸을 뒤틀더니 강민수의 손에서 그림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림을 든 채 연구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기계장치 앞으로 달려갔다. 그 기계는 남편이 연구했던 평화의 에너지 장치. 시제품이었다. 민준이는 그림 속 연꽃 상징과 기계장치의 특정 부분을 번갈아 보더니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계의 패널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리듬과도 같았다. 이지영은 민준이가 평소 중얼거리던 그 알 수 없는 소리가 마치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비밀 코드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단순한 반복 행동이 사실은 정교한 조작이었던 것이다. 강민수는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뭐야? 저 녀석이 뭘 하려는 거야? 그는 민준이에게 달려들려 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민준이가 위험한 기계를 만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여전히 민준이를 문제아로만 인식했다.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는 바로 민준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서현이었다. 서현은 남편의 죽음을 의심하고 그의 연구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지영의 집 주변을 맴돌다 인기척을 느끼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서현은 강민수가 연구실에서 이지영과 민준이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강민수 내놈이 감히. 서현은 강민수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현은 강민수와 그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그는 과거 무도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서현과 강민수의 부하들 간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좁은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계 부품들이 나뒹굴고 낡은 의자들이 부서졌다. 이지영은 그 틈을 타 민준이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위험해. 이리 와. 하지만 민준이는 이지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오직 기계 장치와 그림 속 연꽃 상징에만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경이로웠다. 그는 그림 속 연꽃 상징의 패턴을 따라 기계 패널의 복잡한 리듬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강민수는 서현을 필사적으로 밀쳐내고 민준이에게 달려들었다. 저 녀석이 뭘 할지 몰라. 당장 막아. 저 장치가 작동하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민준이가 자신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어떤 장치를 작동시킬까봐 두려워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명을 질렀다.
연구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지영은 민준이의 옆에 서서 그를 보호하려 했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아들을 향한 믿음으로 빛났다. 그녀는 아들의 엉터리 그림이 사실은 거대한 진실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참이었다. 민준이의 숨겨진 지성이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인가? 극한의 시험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강민수는 민준이가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 쳤고 서현은 그를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연구실 안은 혼돈 그 자체였다. 낡은 파이프가 터지고 스파크가 튀며 기계 장치들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하게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림 속의 모든 지시를 정확히 따랐다. 그의 눈빛은 마치 다른 차원의 언어를 해독하는 천재처럼 보였다. 이지영은 민준이의 모습에서 과거 남편이 연구에 몰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강민수는 결국 서현의 방어를 뚫고 민준이에게 손을 뻗었다. 쓸모없는 놈 당장 멈춰. 그의 손이 민준이의 어깨에 닿는 순간이었다. 민준이는 몸을 뒤틀어 강민수의 손을 피했고 동시에 마지막 기호에 입력을 마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 장치에서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연구실 전체가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강민수는 빛에 눈이 멀어 뒤로 낮아빠졌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명을 질렀고 서현은 경악한 표정으로 기계 장치를 바라봤다. 그 기계는 이제 평화의 에너지 장치의 시제품을 넘어 완벽하게 작동하는 에너지원으로 거듭난 듯했다. 기계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었다. 민준이의 그림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장치를 작동시키는 매뉴얼이었던 것이다. 그의 그림은 남편이 남긴 난해한 연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였다. 강민수는 겨우 눈을 뜨고 빛을 뿜어내는 기계와 그 옆에 선 민준이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그렇게 무시하던 지적장애 아들이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명품을 작동시킨 천재였다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탐욕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민준이의 지성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절망으로 요동쳤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에게 이 연구실은 더 이상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심판의 장이 되었다. 이지영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따뜻하고 힘찼다. 그녀는 아들의 엉터리 그림이 사실은 보물 지도였음을 깨달았고 그의 무의미한 운걸거림이 사실은 우주를 이해하는 언어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무한한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위대함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아들의 빛나는 지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 모든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빛을 뿜어내는 평화의 에너지 장치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찬란하게 빛났다. 지하 연구실은 이제 거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마지막 기호 입력을 마치자 평화의 에너지 장치 시제품은 굉음과 함께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마치 인류의 미래를 밝힐 거대한 진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강민수는 빛에 눈이 멀어 뒤로 나자빠졌고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명을 질렀다. 서현은 경악한 표정으로 기계 장치를 바라봤다. 그 기계는 이제 단순한 시제품을 넘어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한 에너지원으로 거듭난 듯했다. 기계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었다. 그 존재만으로도 연구실 안의 모든 공기가 변화하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생명체가 깨어나는 듯한 웅장함이 느껴졌다. 강민수는 겨우 눈을 뜨고 빛을 뿜어내는 기계와 그 옆에 선 민준이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그렇게 무시하던 지적장애 아들이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명품을 작동시킨 천재였다니.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탐욕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민준이의 지성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절망으로 요동쳤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에게 이 연구실은 더 이상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심판의 장이 되었다. 그는 한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깨달음과 함께 처절한 패배감이 흘러내렸다. 이지영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따뜻하고 힘찼다. 그녀는 아들의 엉터리 그림이 사실은 보물지도였음을 깨달았고 그의 무의미한 운걸거림이 사실은 우주를 이해하는 언어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무한한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위대함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아들의 빛나는 지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 모든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빛을 뿜어내는 평화의 에너지 장치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은 그녀와 민준이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서현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빛을 뿜어내는 기계와 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강민수를 보고 당황했다. 강민수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넋 나간 표정으로 민준이를 노려봤다. 그의 입에서는 헛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에는 민준이를 향한 원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몸부림쳤다. 경찰들은 연구실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편의 연구 노트, 설계도, 그리고 평화의 에너지 장치 시제품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이가 그린 엉터리 그림이 펼쳐져 있었다. 그림 속에는 복잡한 기계의 작동 원리와 암호화된 기호들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경찰은 민준이의 그림이 이 위대한 발명품의 작동 설명서라는 것을 직감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적장애 아들이 사실은 천재적인 지성을 가진 아티스트이자 과학자임을 깨달았다. 한 형사는 민준이의 그림을 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건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그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광경은 지하 연구실 밖에서 서성이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그들은 경찰들이 강민수를 연행하고 연구실 안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이어진 뉴스 속보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지적장애 아들의 그림, 알고 보니
인류를 구할 지도의 암호, 천재 과학자의 숨겨진 연구, 아들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다. 탐욕의 눈먼 동료, 동업자의 아들을 위협하다 체포라는 헤드라인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전 시어머니와 신우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쓸모없다고 비난하고 수치로 여겼던 민준이가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천재이자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보물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편견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탐욕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들이 민준이를 학대하고 이지영을 모욕했던 과거의 언행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그들을 괴롭혔다. 전 시어머니는 방송에서 나오는 민준이의 그림과 빛나는 에너지 장치를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내 손주, 내 손주가.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가했던 모진 말들과 이지영에게 퍼부었던 비난들을 떠올리며 자책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민준이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과 사랑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이 자신의 눈을 얼마나 멀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에는 민준이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박혔다. 신우이 또한 옆에서 흐느꼈다. 그녀는 민준이를 짐으로 여겼던 자신을 혐오했다. 한때 그녀가 비웃었던 엉터리 그림이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지성이 담긴 위대한 작품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지영과 민준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의 죄책감은 그들을 짓눌렀고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되는 절정의 순간이었다. 이 모든 광경은 이지영에게는 절정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정의가 실화련된 것에 대한 감격과 아들의 위대함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한 관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나는 진실을 향한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경찰은 강민수를 포함한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강민수는 남편의 연구를 강탈하고 이지영과 민준이를 해치려 했던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처럼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는 한우리의 지성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감옥과 끊임없는 후회뿐이었다. 이지영과 민준이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지적장애 아들의 그림, 알고 보니 인류를 구할 천재의 지도, 어머니의 사랑이 밝혀낸 숨겨진 진실이라는 헤드라인은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민준이는 천재 소년이자 미래의 희망으로 불리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의 그림들은 더 이상 엉터리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지성을 초월한 예술이자 과학의 정수였다. 그의 그림들은 전 세계의 유명 미술관과 과학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과학자들은 민준이가 작동시킨 에너지 장치와
그가 그린 그림을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민준이의 그림이 복잡한 수학 공식과 물리학 이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완벽한 매뉴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민준이는 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의 그림과 행동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었다. 그의 지성은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다. 과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꿨다. 이지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자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의 특별한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녀는 아들이 가진 다름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화 속에서 아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갈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하 연구실에서 펼쳐진 진실의 폭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민준이의 작은 손에서 빛을 발한 평화의 에너지 장치와 그가 그린 엉터리 그림이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명품의 핵심이었다는 뉴스는 모든 언론을 도배했다. 지적 장애 아들의 그림, 인류를 구원하다, 천재 과학자의 숨겨진 연구, 아들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다 라는 헤드라인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며 사회의 편견과 지성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민수는 경찰에 연행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남편의 연구를 강탈하고 이지영과 민준이를 해치려 했던 그의 모든 혐의가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감옥 안에서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났고 그의 학계에서의 명성은 철저히 무너졌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우주 에너지 이론은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온전히 돌아갔고 최 교수의 이름은 학계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그는 스승의 연구를 강탈한 파렴치한 배신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최 교수의 오른팔이었던 조 박사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최 교수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연구 조작에 가담했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학계에서 퇴출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명성을 뒤로한 채 쓸쓸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었다. 한편 박철수 할아버지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우주 에너지 이론의 진정한 창시자이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지성으로 추앙받았다. 전 세계 학계는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이름은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다. 그의 낡은 천막과 손수레는 이제 겸손한 지성의 상징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지우는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대변인이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론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담당했다. 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할아버지의 연구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특별 초빙되어 물리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대학은 할아버지의 연구를 위한 최첨단 연구실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할아버지는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던 자신의 우주 에너지 이론을 마침내 완성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는 학자들과 젊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다시금 연구에 매진했다. 그의 눈빛은 지쳤던 과거와 달리 지성과 열정으로 빛났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지훈은 할아버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할아버지의 조수로 일하며 이론의 해독과 연구를 도왔고 할아버지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그는 할아버지의 지성적 동반자이자 따뜻한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가장 자랑스러운 손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지적 유대감으로 맺어졌다. 할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던 유일한 학자였던 환경철 교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뻐한 이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학술대회에서 박철수 할아버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의 명예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 교수는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학술적 파트너가 되어 함께 우주 에너지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토론하며 과거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씨 할아버지 또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랑하며 그녀의 명예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한지훈을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학생, 정말 고맙네. 그 박노인 정말 대단한 분이었지. 한지훈의 삶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고시원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학계를 뒤흔든 위대한 지성의 조력자이자 존경받는 연구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할아버지의 연구를 해독하고 세상에 알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쓸쓸함이나 번뇌 대신 깊은 만족감과 삶의 의미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손수레에서 떨어진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선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한지훈은 박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대학 연구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수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한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한지훈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래, 한지훈, 이 모든 것은 네 덕분이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끈기가 없었다면 이 진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게다. 너는 나의 가장 위대한 조수이자 가장 훌륭한 제자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지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한지훈은 할아버지의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에는 따뜻한 평화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주변부를 맴도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위대한 진리를 품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가 가득한 평화였다. 그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이지영은 더 이상 지적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며 세상의 편견과 싸우던 지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울 에너지 재단의 이사장이자 포용적 지성 교육 가렁이 선구자로 불리며 전 세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한우리의 엉터리 그림은 이제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과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인류의 지성을 초월한 예술이자 과학의 정수로 추앙받았다. 한울 에너지 재단은
과거 이지영의 낡은 빌라 지하에 숨겨져 있던 비밀 연구실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재단은 서울 최첨단 과학단지에 우뚝 솟은 거대한 연구소이자 교육센터로 성장했다. 유리 외벽은 태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우리의 그림과 그의 아버지가 남긴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한울 이론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접목시키는 연구에 매진했다. 재단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지영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한우리의 철학을 계승했다. 그녀는 모든 지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는 신념 아래 재단의 이익을 소외된 이웃과 특별한 지성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녀는 전 세계에 한울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지적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다름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그림, 음악 혹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이지영의 비전은 재단의 철학이 되었고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었다. 한우리는 이제 20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서툴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랐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우주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성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울에너지 재단의 명예수석 연구원이자 한울 이론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재단의 모든 중요한 연구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과 독특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때로는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우리는 더 이상 지적장애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천재이자 가장 순수한 지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이 있었다. 한울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충실한 조력자였던 서현은 재단의 수석 고문이자 법무 책임자로서 이지영과 한우리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남편의 꿈이 아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고 이지영과 한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재단의 모든 행정 업무와 대외 협력을 총괄하며 이지영이 재단의 비전을 펼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민수는 감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처럼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평화의 에너지 장치와 한울 이론은 이제 한우리와 이지영의 손에서 빛을 발하며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강민수는 그 빛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다. 이지영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조용히 속죄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대중의 시선에 나서지 않았고 가끔 익명으로 한울에너지 재단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재단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우리의 성공과 이지영의 헌신적인 삶을 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되뇌었을 터였다. 그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뒤늦게나마 그녀를 존경하고 있음을 조용히 드러냈다. 이지영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과 편견, 그리고 아들의 장애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다. 그녀는 한우리의 위대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아들의 특별함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의 존재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슬픔이나 번뇌 대신 깊은 만족감과 삶의 의미, 그리고 충만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울에너지재단에서 제1회 글로벌 포용적 지성 컨퍼런스가 열렸다. 전 세계의 교육자, 과학자,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지성의 가치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우리는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직접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그린 그림들과 그의 행동을 해석하는 이지영의 목소리를 통해 그는 인류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인류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이지영은 한우리와 함께 연구소 옥상 정원에 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화의 에너지 장치가 작동하며 연구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은 별빛과 어우러져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한우리는 조용히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 안에는 깊은 지성과 알 수 없는 평화가 담겨 있었다. 이지영은 한우리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따뜻하고 힘찼다. 한우라, 이제 너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 같아. 이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우리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이지영은 한우리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주변부를 맴도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빛나는 지성을 품고 인류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가 가득한 평화였다. 그녀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지적 장애 아들이 그린 엉터리 그림, 무시하고 버리려던 순간, 저는 그 그림이 우리 집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지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사랑과 지성의 메시지가 되었다.